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배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셔왔던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개인 투자가분을 모셨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대주주의 행포에 너무 좀 억울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주지만 주주로서 뭐 제안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소액주주 활동을 하면서 소액주주 연대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출연 신청을 받아준 배진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고요. 현재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 사조산업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고 있는 송종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도 주주연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이렇게 우리한테 출연 신청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우리 사조산업 주주들 중에서 그 레슨몬TV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2월, 3월부터 계속 사조산업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레슨몬TV에도 좀 나가서 한번 알리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로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대주주 행포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나서서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소액주주 운동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모펀드가 보통 이제 소송전을 하고 대주주와 싸우는 경우는 많아도 그 일반적인 소액주주들이 뭐 직접 대주주와 소송전을 하고 싸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맞습니다. 걸리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진짜 부도덕한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조산업은 그전에도 뭐 부동산 가치를 보고 제가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손절을 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꾸 아들 회사로 돈을 빼돌리고 또 해외 법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대체 우리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계속 그 배당도 너무 적게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부동산 가치를 보고 다시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합병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들 회사 캐슬렉스 제주하고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이 합병을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합병 발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요. 비율상 문제인가요? 합병 비율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또 회계적으로 보면은 캐슬렉스 제주는 이제 아들과 아들 회사가 95% 지분을 갖고 있는 아들 개인 회사인데 그게 마이너스 420억 정도의 결손금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해서 사조산업의 그 자회사인 캐슬렉스 서울은 지금 사조산업이 92% 갖고 있는 거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성파구 마천역 인근에 있어서 행정구역은 하남시지만은 그 땅의 가치가 상당히 수조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장 영업도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을 하면서 아들은 그 손실 420억을 사조산업 주주들에게 떠넘기고, 또 심지어 그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 땅의 지분 25%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합병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놓고 거의 불법적인 합병을 하려고 시도한 거죠. 회사는 시너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주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배임 횡령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조산업의 그 주가가 이 캐슬렉스 서울 가치가 실제로 부각이 돼서 올라갈 때 이 땅의 4분의 1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상승 잠재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가는 당시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주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병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막겠다고 나서는 주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서서 막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나서서 저한테 수량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당시 한 5명, 6명 뭐 주주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 20, 30만 원 모이는 상태였나. 근데 하여튼 일단 변호사, 법무법인을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합병을 어떻게 저지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단 기사를 내자. 기사를 내서 주주들을 결집을 시켜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당시 35,000원 정도 있다가 뭐 기사 나오고 나서 54,000원까지 막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는데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해오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결집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주주 명부 연락 가처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허용
네. 허가를 받았던 걸로 봤는데요. 네. 직접 진행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진행했고요. 네. 그 사실 주주명부 열람은 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주주라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회사가 보통 이제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가면 눈으로 보고 가라 그러고. 네, 법원에다 이제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송도 그 장고증명서 같은 건 안 되고 실질주주 증명서라고 소유자 명세서라고 하는 이제 증권 예탁원이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걸 발급받으면 증권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제 한 2, 3일 후에 우편으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예, 요거를 회사에다가 내용 증명 보내서 나 주주니까 주주명부를 보여달라. 작년 말이든 아니면 최근 분기거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보여주던데 그거 법원에 판결을 이렇게 받아야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경영진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우리는 그런 뜻이 없고 정당하게 주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대주주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주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고 5월 26일 날에 우리가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45일 후에 대략 7월 9일 날에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과 뜻을 모으려고 하는 정당한 목적이니까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하라. 이거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주명부를 종이하고 엑셀된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그 편지가 있어요. 전체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당시 100주 이상의 주주들에게 2080명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러이러한 뭐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임시주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이름과 수량 전화번호를 최대한 많이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위임장을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싸우시는 분들은 이 발로 다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참 이 편지로서 사실은 설득이 잘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임시주주총회가 결정되면은 위임장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회사로서는 위임장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뭐 주주명부를 최대한 늦게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위임장 모으는데 보면은 사실 인력을 많이 써서 뭐 심지어 뭐 한 2, 3억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위임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예, 위임하는 업체 인력을 한 2, 300명 쌓아 전국에 막 돌려야 되는데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이후로 저희는 이제 현재 그 전자위임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주들의 전화번호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주주들의 전화번호에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 거기서 그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전자위임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로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그나마 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조금 적게 듭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조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액주주 연대를 하는지 사조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조산업은 동원산업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원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횟감용 참치하고 참치 캔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사조산업은 이제 사조그룹의 지주회사거든요. 사조그룹에는 지금 상장된 회사가 사조산업과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시푸드, 사조동원 등 5개 상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상장사 2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작년 기준으로 그룹 매출이 3조 원 정도 되고요. 예, 자산으로는 전체 한 3조 5천 정도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 회계로는 사조산업과 그 사조산업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이제 원양업하고 수산물 가공 유통업,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 그 다음에 골프장 등 레저 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사조참치라든지 대리어묵이나 해표 식용유, 오양맛살이라 같은 것들이 사조의 브랜드고요. 계열사에서 뭐 그 반려동물 캔이라든지 돈육이라든지 양계, 사료, 고추장, 밀가루 등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농장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육가공 시장에서도 원료 공급 및 제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식품 회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B2C를 주로 하고 있고요. 원료가 상승할 때 이제 제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또 식품업은 대체로 수익이 좀 안정적인 것이 매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18년까지 영업이익이 한참 좋을 때는 한 5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냈었고요. 400억 수준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19년하고 20년에는 조금 뭐 청도골프장 손실 반영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는 지금 125억 정도로 좀 순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대충 영업이익 500억, 당기 순이익 한 4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원양업 비중이 높았다가 지금 원양업 비중이 35% 정도 되고요. 현재는 식품업 비중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양업은 사실 쿼터 제한 때문에 원양업 배를 함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사조산업은 현재 그 사조산업과 그다음에 합작법인 포함해서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50여 척의 그 원양업 선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고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에서 뭐 참치라든지 명태 뭐 그런 것들 횟감용 참치나 캔용 참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가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